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속상함, 아픔, 민망함 같은 감정을 모두 다 때리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있을 때면 늘 조마조마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ADHD인 줄도 모르고 주변에서 저희 아이는 그저 화나면 무서운 아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ADHD라는 것을 다른 학부모나 혹은 담임 선생님에게 공개를 하면은 우리 아이의 행동을 조금 이해해 주는 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건 정말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ADHD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거는 남편에게도 사실 섣불리,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들은 보통 그땐 다 그래라고 넘기시니까 남편하고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을 학부모 혹은 더군다나 담임 선생님에게 공개를 한다라는 점, 거기서 오는 가장 큰 불안감은 단 하나죠. 낙인 효과에 대한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낙인 효과에 대해서 정말 이게 공개를 했을 때 얻는 것이 많을지 혹은 잃을 것이 많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정해진 답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민을 해보실 포인트들을 풀어나가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의 그런 성향이라던가 혹은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나눠보셨을 때 이 선생님이 실제로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소위 말하는 에너지,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좀 투입할 수 있는 분인지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어머님이 선생님하고 이제 1대1로 만나서 마주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정말 괜찮으시다, 이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케어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힘든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 사연에서도 이제 뭐라고 이제 나왔냐면, 우리 아이는 속상함, 아픔, 민망함을 다 때리고 소리 지르는 걸로 표현합니다. 이런 행동은 ADHD 아이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즉, 감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다섯 손가락처럼 분화가 되어야 하는데,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사회성 문제가 있고 이러한 다섯 손가락으로 분화가 되기 이전에 마치 요 손바닥처럼 감정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덩어리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실제 임상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이제 짝꿍을 바꾸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짝을 바꾸는 날에 이 아이가 새로 짝이 된 아이한테 진짜 너무 싫어 라고 해가지고 반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2학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너무 싫어, 짝이 너무 싫어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그 짝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투닥거리다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정작 아이가 엄마한테 들려준 이야기는 자기는 원래 있던 짝이 너무 좋은데 지금 있는 짝도 나쁘지 않은데 짝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싫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즉,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잘 세련되게 정제해서 딱딱딱 이렇게 다섯 손가락처럼 풀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교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 아이들이 많으면 한 30명 정도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의 하나하나 그런 말 표현에 대해서 좀 캐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의 특성, 특히나 이러한 언어 표현이 세련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아이의 실제 본 마음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게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아이 입장에서도 학교 가면은 자기는 늘 공격받거나 오해를 받는 억울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의 아닌 그런 행동들이 누적이 되면서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낙인 효과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리스트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픈을 한번 하셨다라고 한다면 소아정신과라든가 심리센터를 분명히 다니고 계실 확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기관에서는요, 다양한 심리검사를 하는데 그 심리검사 중에 담임 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는 심리검사지도 있습니다. TRF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Teacher Report Form이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 안에서 보게 되는 아이에 대한 행동을 쭉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쭉 해주시면 그 또래 아이들의 연령 평균, 예를 들어서 아이가 9살이다라고 한다면 9살인 다른 아이들이 교실에서 보이는 행동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집에서는 괜찮은데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집에서 또 그렇게 극성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의 공간의 변화에 따른 행동 변화를 또 가늠해 보실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가 있다는 것도 좀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아이의 ADHD 성향 혹은 ADHD 진단을 받은 내용을 담임 선생님 혹은 학부모들에게 공유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두 부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